결국 누군가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스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만났던 한 인물에 대한 썰을 풀 거예요. 제가 기존에 만들어왔던 콘텐츠랑은 다르게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심심하실 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특정인이 지칭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뭐 디테일한 얘기들은 최대한 뺄 거고요. 그냥 딱 하나 직급만 밝히도록 할게요. 부장이었고 이 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총 7개의 챕터에 걸쳐서 빠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을 안 합니다. 회사에 나오면 일을 별로 안 해요. 출근하면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인터넷 쇼핑, 특히나 이 사내몰 들어가가지고 어떤 제품이 새로 올라왔는지 가격을 확인하거나 스펙을 보고 타 사이트, 그 일반 쇼핑몰들 가격이랑 비교해보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 그렇다고 그걸 사지는 않더라고요. 대체로 그냥 가격 비교만 해보는 그런 윈도우 쇼핑을 즐겨하고, 또 많이 하셨던 게 전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라던가 통신사 이런 데 전화해서 뭐 컴플레인을 건다던가 뭐 안 되는 걸 되게 계속 무리하게 요청을 하거나 궁금한 거를 물어보거나, 일은 정말 조그마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와중에도 야근은 항상 그냥 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안 가세요. 집에 안 가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시죠. 휴대폰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시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을 안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을 못 했어요. 자, 일을 안 하는데 심지어 그 일도 못 했습니다.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이렇게 부지런히 안 해도 일을 잘하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웃풋이 나오고 이게 좀 퍼포먼스가 괜찮으면 몇 시간을 일했던지 상관없이 그래도 밥값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일도 잘 못했습니다. 부장급이면 이 부서를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니징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우선 부하 직원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어 있고 이 부서 일 자체에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루틴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외부에서 혹은 그 윗사람이 시키는 그런 일들, 아니면 주위에 요청받은 일들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 자체는 좀 빡셀 것 같다.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이 아웃풋이 그래도 우리 부서의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기에 되게 좋을 것 같으면, 아랫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납득은 되거든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일 자체도 그냥 깔끔하고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 퍼포먼스 보여주기 좋은 것들, 이런 케이스가 가장 베스트일 거고, 제일 답이 없는 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봤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케이스, 혹은 애초에 안 되는 거를 물어보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인데, 이 후자의 케이스들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타 부서장이랑 막 얘기하다가 그냥 막 던지는 얘기 중에서 나온 거를 그냥 물고 와가지고 뭐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빈번했었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하루는 저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자마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싶어서 바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 좋은 처세는 아니죠, 회사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알겠다고 하고, 돌아가서 뭐 일 한두 시간 뭐 해본 척 한 다음에 이건 방금 해보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사실 더 나은 대처 방법인데, 원래 저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때는 제가 이미 좀 질릴 대로 질려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딱 듣자마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냐, 내가 안다 이러면서 계속 우기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 데이터 줘봐, 내가 하면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데이터를 보내드렸죠. 제가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오전이었고, 그날 이제 하루를 다 보내고 퇴근할 때쯤, 저녁이 됐을 때쯤에서야 하는 말이 이거 안 되네 이러더라고요. 아니, 안 되니까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 못 믿는 거죠. 그냥 하기 싫으니까 안 된다고 잘라버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업무적인 이해 자체도 별로였고, 또 부서장이면 저는 어떤 그 탱킹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급끼리 어떤 충돌이나 갈등,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부서장이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주거나, 직급이 좀 낮은 사람들이 타 부서의 부서장에게 부당한 어떤 요청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받고 있을 때 우리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딱 나가가지고 이걸 좀 막아주고 디펜스해주는 그런 능력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겪었던 다른 부장 중에 사실 우리 부장보다 욕을 더 먹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일을 못하고 이런 거랑 좀 다른 결로 인격적으로 좀 인성질한다고 하죠. 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뒷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그분이 유일하게 좀 인정받았던 거는 자기 부서원 디펜스를 되게 잘해줘요. 뭔가 맨날 갈구다가도 다른 부서에서 뭔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딱 나서가지고 딱 정리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부서의 부서장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민감한 이슈일 수 있어요. 이 성 관련 이슈인데, 이 제가 80년대생이라 이 회사 생활을 그래도 2010년 이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7, 80년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했던 상황이고, 제가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느끼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또 해냈습니다. 되게 심각한 케이스는 아니었고,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 부서마다 담당 변호사가 한 명씩 붙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원래 담당 변호사가 남자였는데 여자 변호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팀 미팅에서 부서 미팅에서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부서장이 하는 말이 근데 여자 변호사는 조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부서 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여자 직원들이었거든요. 모두들 표정이 안 좋고 누군가가 한 명이 거기에 대해서 딱 반론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 케이스인데 당시 모 연예인의 부적절한 비디오가 유출이 돼가지고 한창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이 두 팀 미팅을 하는데 이 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하는 말이 다들 그 영상 봤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촥 흐르면서 정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날은. 한 5초 정도 정적이 흐른 뒤에 혼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뭐라 하는데 속으로 이제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게 이 회사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여직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할 말인가. 이거 말고도 되게 짜잘하게 뭐 회식에서 있었던 막 그런 사소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누군가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은밀하게 저한테도 접촉이 있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접수가 됐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마 저도 증인으로서 원오브댐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었을지도 몰라요.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사실이긴 한데 악의가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희롱의 목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굳이 그 사람을 뭐 커버해 주거나 우리 부서장이니까 좀 감싸 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그렇게 느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정말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뭐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징계는 안 먹은 것 같아요. 뭐 감봉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징계는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는 회식. 회식 중요하죠. 저는 미국 가서 되게 만족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식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회식을 진짜 싫어했고, 고통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회식을 이제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니까 1년에 한 번 하던가, 아니면 요새는 한 2년 정도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은 점심 회식 되게 많아지고, 뭐 회식 문화도 되게 좋게 바뀌고 있다. 술 강요 안 하는, 뭐 늦게까지 안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던데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야죠. 근데 당시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부장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는 회식이 주기적으로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을 좋아했던 거예요. 술을 좋아했던 게 문제고 본인이 술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남들한테 강요를 하는 게 문제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에요. 주량이 되게 약하고 소주 한 반 병 정도만 먹고 많이 마시거나 빨리 마시면 이 속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강요를 하니까 술을 뭐 원샷을 안 하면 계속 다 마시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막 버팅길 때까지 버팅기고 계속 실갱이하다 조금 마시고 막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또 안 보내죠. 차 끊길 때까지 잡아두고 차 끊겨도 뭐 택시비도 안 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회식을. 제가 가장 이거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흔한 고깃집에서 한 회식이었는데 고기랑 뭐 술 다 마시고 뭐 냉면도 이제 다 먹고 일어날 분위기였어요. 그 구성마다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 이제 다들 일어나실까요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부장이 아니 아직 남았는데 어딜 가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뭐가 남았었냐면 본인 냉면 그릇에 냉면 몇 가닥이랑 국물 요만큼 깔린 거 그리고 소주 한 20% 10%이 정도 남은 거하고 각종 밑반찬들 좀 남아있는 것들. 고기는 뭐 당연히 없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기 싫으니까 뭐 이거 다 아직 안 먹었으니까 이거 다 먹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제 눈치 보면서 그냥 꽁시렁거리고 있는데 제가 딱 총대 메고 한마디 했죠. 이제 부장님 가시죠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뭔가 이때다 싶었는지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평소에 이 회식할 때마다 술을 잘 안 마시고 피하고 싫어하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키면 안 되는 거 되게 안 된다고 바로 받아쳐버리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때다 싶었는지 그 냉면 그릇에다가 남은 소주 붓고
반찬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오물주를 딱 만든 다음에 제가 이거를 다 마시면 그럼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그거를 다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정리를 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 신고를 했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고 뭐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되게 애잔하면서도 짜증나는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회식을 정말 싫어하게 된 이유가 진짜 이 사람이 기여한 바가 정말 컸어요. 자, 다음 5번째는 고과예요. 고과는 조금 애매한 게 제일 좋은 거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좋은 고과를 주는 게 맞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돌려막기 하는 부서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몇 번 겪었었고 이 돌려막기가 뭐냐면 진급해야 될 대상이 이 팀 내에 있는 경우에 그 사람한테 뭐 성과와 상관없이 고과를 준다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는 그냥 돌아가면서 너도 한번 나도 한번 A 고과 받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돌려막기도 아니고 자기 라인에 서 있는 사람한테 유독 좀 잘 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라인이 누구였냐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술상무예요. 저보다 후배인 남자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고 잘 마시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그 부장이랑 사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꼭 회식이 아니더라도 이 부장이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항상 그 후배 직원 잡고 어디 근처 가가지고 술 한 잔 꼭 마시고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게 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A 고과가 몇 번 들어갔다는 걸 저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실 저는 그때 뭐 그렇게 고과 욕심은 없던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 없었는데 그것보다는 당시 그 부서의 어떤 좀 비전이 안 보이고 부장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고과 면담할 때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고과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저는 내년에 이 부서 떠나렵니다. 얘기를 했죠. 이때 당시에 제가 뭐 이직 자리를 잡아둔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전배 갈 곳이 뭐 얘기가 되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획만 있던 상황에서 저도 이제 마음의 소리를 그냥 다 얘기한 거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처세는 아니에요. 뭐 원래는 대안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저도 이제 좀 질릴 대로 질린 상황이어서 그냥 냅다 질렀는데 그해 고과가 A 고과가 나왔어요. 제일 좋은 고과를 받았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전형적인 강약약강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세게 나가니까 그제서야 막 좋은 고과를 주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엔가 그 다다음에 결국 다른 부서로 옮겼죠. 자, 6번째 챕터는 바로 이 부서 옮길 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조금 그냥 사소한 얘기예요. 부서를 옮길 때 이 부서장 사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 부서를 옮겼던 케이스는 부서장의 동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오케이를 해서 무조건 다른 부서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부서장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무조건 사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면 돼요. 그 부서에서 이 마지막 날에 제가 오전에는 그 유관부서 사람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랑 앞으로는 같이 일을 안 하게 됐으니까 좀 인사를 하고 다니고 점심시간 이후에 사인을 받으려고 찾았는데 정말 4시간 동안 자리에 없었어요. 오피스에 아예 안 들어왔어요. 뭐 미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따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다리다 이제 지칠 때쯤에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결국 사인을 받고 정리가 됐죠. 지금도 어디 있었는지는 미스테리예요. 흡연자였기 때문에 아마 흡연장이 있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차피 언젠가 들어올 거란 생각 때문에 그냥 기다리긴 했었죠. 보통 이렇게 막 떠나는 상황이 되면 부서를 이동을 하거나 회사를 떠나거나 할 때가 되면 조금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랑도 뭔가 그런 안 좋았던 감정이 그 순간만큼은 녹아들면서 좋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 순간에도 예외가 없었어요. 진짜 구질구질하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그 부서를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챕터가 하이라이트인데 이거는 제가 부서를 떠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뭐 애초에 시간 순서가 아니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이 부서의 부서장이 부장들이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 부장이 없는 부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차장이 그 부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서 A, B, C 이 세 개를 또 묶어서 하나의 어떤 그룹을 또 만들고는 하죠. 그리고 그 안에 부서장들 사이에 리더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한번 조직 개편을 할 때 이 세 개의 부서를 두고 리더를 뽑는데 부장, 차장이었거든요. 물론 이 중에 한 명은 저희 그 부서의 부장이었고 다른 부장도 사실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일을 못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라서 그 해 조직 인사에서 부장들을 다 제끼고 차장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후배가 선배를 앞질러버린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은연중에 이제 그만 나가라 라는 사인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부장도 이런 인사 조치를 보고 약간 발끈해가지고 자기가 상무랑 면담을 하고 와야 되겠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당차게.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상무한테 그냥 대놓고 물어봤대요. 이거 지금 자기 나가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상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기다 대고 누가 응 너 나가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정말 하하호호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나 나가라는 얘기 아니래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정말 계속 그냥 쭉 잘 다녔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떠나는 순간까지 그분은 계속 부장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뭐 대기업 정년, 이제 실질적인 정년, 이 뭐 45세밖에 안 된다, 뭐 40대 되면은 슬슬 위태롭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런 사람을 봤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자존심 세고 뭐 눈치 보는 거 싫어하고 그래도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찾아서 이직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다니려면 다닐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나가라는 사인을 못 알아먹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수명 결코 짧지 않습니다. 부장까지 월급 루팡할 수 있고 자녀까지 있으면 막 학비까지 막 다 내주고 하니까 거의 뭐 천수를 누리는 거죠. 사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생각하게 된 그 계기가 인터넷에서 이것과 관련된 댓글 논쟁을 좀 봤었거든요. 대기업의 수명이 실질적으로 되게 짧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막 왈가왈부하는 그런 걸 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아니다. 대기업 수명 짧지 않다. 오늘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혹은 그 이전에 만났던 어떤 좀 특이한 사람들, 썰을 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만났던 이 썰 풀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분은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남자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의 썰을 풀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반응 봐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또 재밌는 영상 혹은 이왕이면 좀 유익한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